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중국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하게 됐는지 이제 한번 사례를 한번 보죠. 이 제4장은 총성 없는 전면전 무역 기술의 대전인데 이미 오바마 외교 정책 시부터 피보트 에이시아 해가지고 아시아로의 전환, 모든 그 중심을 전환하겠다 하는 게 이미 오바마 때부터 나온 거죠. 용인할 수 없는 중국몽에 대해서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1대1로라는 건 뭐냐 하면 중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북,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로 가는 그 모든 무역 물량의 통로를 개척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명분은 그렇게 쌓고 실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부채 함정 외교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의 한반 토타 항구를 건설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그 항만 설계 지가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항만 입찰 또 중국 기업이 가서 다 하고, 또 공사 또 중국 또 노무자 가서 다 하고, 니는 그 돈만 물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돈이 들었으니까 돈을 구워준다 이 말이야. 어? 그러면 뭐예요? 돈은 도로 다 회수해 온 거고 지는. 응? 그러면 스리랑카는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 항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청산이 안 되니까 이거 지금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항만 운영권이 중국에 있습니다. 과다르항이라는 건 파키스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입장이고, 라오스, 키르기스탄, 몰디브는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중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노를 선언했는데 뭐 그래도 부채는 남아 있으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말도 못 하고요. 만약에 아프리카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중국은 뭐 그냥 앉아서 망가지는 거예요.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알고 인도 태평양 펀드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금액이 뭐 얼마 안 됩니다만 이제 이 금액을 점차 늘려서 자기가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미 이 좌초한 중국 제조 2025라는 거는 중국 제조 2025의 꿈은 이미 사실상 깨지다시피 한 게 2019년 4월 베이징 1대1로 정상포럼에서 시 주석이 개막연설에서 이미 선언을 했어요. 절대 호혜평등 무역 흑자를 누려서 상대 국가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수입을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했고, 또 외환 가지고 절대 강제로 개입하지 않겠다. 미국이 얘기하는 6개 항을 전부 수락하겠다는 연설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very insulting 하다. 매우 모욕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글로벌 제조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1대1로 육상 실크로드가 있고, 근데 육상 실크로드는 그 역사에서 배운 과거 그런 실크로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가 만나는 게 어디입니까? 이태리입니다. 여러분, 이태리에서 코비드19가 제일 왕성하게 퍼진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를 가보시면 웬만한 하청 공장은 거의 중국 거예요. 이태리. 가죽 특히 옷 이런 거. 중국이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태리에 나가 있고, 이태리에 말하자면 그 하청업체들을 많이 그 중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 1대1로의 꿈을 꾸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시범 케이스로 걸린 게 이제 화웨이입니다. 왜 화웨이가 걸려들었냐? 5G가 원동력이 됐어요. 5G. 여러분 5세대 통신 아시죠? 이 5G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에다 신호를 보내요, 여기서 이제 멈춰 가. 뭐 이런 거 하죠. 차도 요새도 다 뭐 시동고로 이거 다 되지 않습니까? 멈춰야 돼. 5G의 특징이 LTE로 송신을 보내면 80에서 1m 20 정도를 움직이고 신호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5G는 2.5cm면 전달이 돼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무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미사일 공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G로 송신을 했을 때와 LTE로 송신했을 때 그 차이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못 당하는 거죠. 좀 뭐 보였다는데 벌써 와서 꽝 하고 때릴 텐데. 그래서 이 군사 패권과 직결된 게 5G입니다. 근데 이 5G를 화웨이가 제일 앞장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부터 선봐야 되겠다. 실제로 5G의 창업주는 런정페이, 뭐 여기 임정비, 런정페이는 인민해방군 기술장교 출신이고 그 이사장 순야방은 국가안전부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사장, 부사장을 하니 이건 거의 국가 공기업이다시피 한 거죠. 여기서 화웨이에서 뭐 IoT,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걸 다 이제 관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2019년 6월에 정식으로 미국에서 문서로 화웨이 사용 제한 행정명령을 했어요. 미국 정부 예산으로 중국 장비 전면 교체하겠다. 경제 논리보다는 이제 안보 논리가 앞서게 되는 거죠, 이래서. 화웨이 고사작전에 온 동맹들이 규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재작년 18년에 제가 스페인 수도가 마드리드를 가니까요. 스페인 광장에 대형 그 10층 되는 건물 그 벽이 다 화웨이예요. 그렇게 유럽에 손을 뻗쳤다. 영국 특히 영국,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가면 화웨이, 이태리 이런 데가 화웨이가 판을 쳤다고.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뭐 이거 이러다간 뭐 우방국 다 뺏기게 생겼단 말이죠. 화웨이 고사작전에 이제 동맹까지 규합을 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SC, 이 스탠다드 차터드죠. 은행. HSBC, ARM이라는 거는 요거는 그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그 설계하는 회사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요즘 5세대 통신, 3세대, LTE 통신 건 핸드폰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설계하는 회사예요. 소프트뱅크, 또 호주, 뉴질랜드 통신회사들, 특히 대만에 있는 제일 큰 그 TSMC라는 파운드리 업체, 우리 파운드리라는 게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업체를 파운드리 업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중국과의 거래를 끊겨 있어요. 삼성도 별 수 있겠습니까? 2019년 4월에 IT 시장 분석 업체인 캐널리스에서 분석해 보니까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 3위야. 그 전에 먼저 박살난 기업이 어디냐? JT라고 중시형 통신 이건데, 중시형 통신은 그 미국이 그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거액의 과징금과 경영진이 교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핵심 부품의 3분의 1이 전부 미국에서 조달되고 있는 거예요. 뭐 중간 부품이 전부 공급이 끊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진짜 이제 무역 협상을 하는데 말을 잘 안 듣고 뻗댔잖아요. 류허가. 그건 맛배기로 보여준 게 환율 카드예요. 환율 조작국으로 2019년 8월 달에 지정을 해버리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저히 못 버티고 금년 1월, 2020년 1월에 미국과 잠정적인 무역 합의 비슷한 거를 한 거죠. 이게 중국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파치라는 게, 이 파치는 이제 7위안을 유지해, 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자꾸 1달러 대 7위안, 8위안, 9위안 이렇게 돼야 수출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위안이 싸니까. 근데 요즘 얼마입니까? 6.6, 6.7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게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7위안 이하로 깨는 거, 그런 거는 용납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위안화가 자꾸 내려가면 가격 경쟁력이 미국이 상실하거든. 그 상실을 거꾸로 상대방에게 하는 거죠. 네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라. 위안화가 자꾸 비싸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수출이 부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조업이 불황이 오는 거죠. 그럼 경기 침체가 되는 거고, GDP 감소되는 거고, 민심 위반이 되는 거고, 그 결국 정권 붕괴가 오는 거죠. 그걸 이제 미국이 노리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왜 레이건의
후계자라고까지 군사 전략이 얘기를 하냐면 레이건이 뭘 만들었습니까?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를 본 데서 그걸 다시 창고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뭘 만들었냐? 우주군을 창설했다. 그 GPS나 5G나 이런 뭐 중국이 뭐 달나라 난 앞면이 아니고 뒷면을 탐사한다 뭐 이러고 나오니까 미국이 참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주군 창설을 한 거죠. 거기에다 미국을 몹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화나게 만드는 건 안보를 위협하는 스파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호주의 그 외교 신문 기자 2명이 급히 탈출해서 호주로 돌아가고 중국의 베이징에 있던 사람도 그런 신문을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 미 의회의 최고령 그 여성 의원이 다이앤 페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원 의장이 낸시 펠로스인가요? 그분하고 나이는 이분이 더 많아요. 굉장히 고령인데 84인가 6인가 하신 분인데 이분의 보좌관 20년 된 보좌관이 스파이가 됐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스파이.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뭐 UN, 실리콘밸리, 뭐 국무부 이런 데 많습니다. 그 전직 CIA 요원 2명은 뭐 2019년 5월 달에 이미 스파이로 적발이 됐고 미국 내 중국 총 유학생 수가 97만 명의 유학생 중에 30만 명이 중국 유학생이에요. 인도가 13만 명, 한국은 6만 3천 명. 거기다 또 어떤 전술을 썼는가 하면 이 공자학원이라고 전 세계 이제 옛날 여러분 그 괴테 인스티튜트 뭐 이런 거 아시죠? 독일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 뭐 이거를 좋다고 넓적넓적 받아먹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 이게 절연했습니다, 지금 거의. 근데 한국은 아직도 뭐 호서대 뭐 해서 뭐 한 10여 개 대학이 아직도 공자학원 거기 가면 뭐 무슨 모태동 사상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아직도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공자학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뭐 보통 100만 달러, 한 10억이죠, 그죠? 그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랬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죠. 호주 망명 외교관의 증언을 들으면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호주에만 있는 암약 간첩이 5천 명 이상이 되고 중국계 주민, 화교계죠. 그러니까 화교들이 100만 명 중에 3분의 1은 잠재적 스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2020년 1월 달에 독일 연방검찰이 전직 EU 외교관 간첩 혐의로 체포했는데 그 사람이 게르하르트 사바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2015년 한국의 주한 EU 대사로 했던 사람. 우리나라는 그 2020년에 차이나게이트, 금년 초 차이나게이트 아세요? 댓글 부대. 나는 개인이요. 뭐 이러고 댓글 쓰고 우리가 젊은 사람이 나는 개인이요라고 말할 사람이 그 있습니까? 예? 나는 중국 사람이요라고 밝힌 거나 똑같은 거지. 그 댓글 부대가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시한폭탄의 중국 경제 5편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이게 뭐 은유적 표현으로 빚으로 쌓은 만리장성 아니냐, 지금 중국이.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는 3조 3,999억 달러라고 하지만 공식 대외부채만 2조 달러가 넘고 또 중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가 부채를 진 게 6,500억 달러가 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 성장률을 바오류 6%를 유지해야 된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6%를 유지하라는 건데 6% 이미 깨졌어요. 금년 초에 깨져버렸어요. 이 버블 경제가 왜 문제냐? 알리바바의 마윈, 안방보험의 우샤오후이, 또 화신에너지의 예젠밍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후퇴하고 말하자면 민간 기업이 전부 퇴진하고 공기업이 돼버려요. 국가기업이 관리기업이 돼버렸어요. 그건 뭐 당진 민폐라는 거예요, 이게. 2018년이면 아까운 얘기 500만 개 기업이 도산을 했어요. 재작년에. 농민공이 740만 명이 귀향을 했다고 코트라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악성 채무자는 1,300명인데, 1,3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은
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거예요. 중국은 우리도 타봤지만 외국인뿐만 아니라 본국자도 후자오. 여권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1300몇 명은. 그러니까 여기서 회색 코뿔소라는 단어는 뭐냐면 눈에 저 앞에 회색 코뿔소가 보이는데 저게 들어오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뭐예요? 기업부채. 그림자금융. 그림자금융은 여러분이 아시죠? 중앙금융의 이 보고, 중앙재정의 보고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뭐 펀드니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응? 부동산 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정도의 문제가 있냐면 지금 SOC 공사를 하잖아요, 지방에. 그러면 중앙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자금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5분의 4는 뭐냐? 그 지방 공기업을, 금융 공기업을 설립해가지고, 뭐, 로컬 가버먼트 파이낸싱 베이클, 뭐 이런 걸, LG, V 이런 걸 설립해가지고, 거기에서 5분의 4를 재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좀 만만하면 기업에 갖다가 그 부채를 떠넘기고 아니면 지가 안고 있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거고. 그 전체 도시 이 중국에 가보면 아파트 단지가 보면 뭐 우리는 뭐 보면 뭐 한끈에 뭐 1000세대 뭐 그러면 야, 저 2000세대 그러면 야, 되게 크고 많다 뭐 이래 보이잖아요. 중국은 10,000세대. 쫙인데 밤에 이렇게 보면 불빛이 가끔씩 보이고 지나다니는 차도 없고 도대체가 여기는 살자고 만든 곳인지 그걸 모를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보이듯이 지금 빈집만 6,500만 채예요. 6,500만 채가 비었다고요. 여기에다가 이 코비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한 그 버블이 폭발이 증폭이 되는 거죠. 이제 자꾸 이제. 뭐 이게 회전이 쉽게 얘기해서 돌질 않는 거죠. 이 경제가. 중국은 뭐 미국이 너희들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우린 내수만 갖고도 먹고 산다. 그런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나라예요. 왜 불가능하냐? 우선 식량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가 안 돼요. 국제정치학자들이 전부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 에너지가 충당이 안 되는 나라는 절대 최강국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글로벌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이나 금융사 이전이 이게 전부 다 이제 해외로 빠지면 결국 공급 사슬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삼성전자, 닌텐도, 인텔, 샤프, 교세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베트남 내지는 태국으로 이전을 했어요.